창작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이 위대한 작품은 그저 운이 좋아서 나온 걸까? 아니면 정말 치열한 기술의 결과물일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운 때문일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소설가 폴 오스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창의적인 성과라는 게 결국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행운이라는 신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성공이라는 게 정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걸까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모든 게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손에 달린 부분도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운이라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이어서 작가처럼 읽는 법, 캐릭터로 이야기를 만드는 법, 그리고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기술까지 이걸 통해 스스로 운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행운이라는 신화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 밖에 있다는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거나 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되게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운이 없어서 또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작업이 꽉 막혔다고 느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굉장히 흔한 좌절감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신화에서 벗어나서 진짜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가처럼 읽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분석에서 시작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읽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동적인 읽기. 그냥 재미를 위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죠. 반면에 능동적인 읽기는 뭐랄까, 마치 마술사가 저 마술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비밀을 파헤치는 것처럼 작가가 어떻게 이런 문장,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을까 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홉스가 하고 싶은 말은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느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깊이 파고들면서 읽었느냐, 바로 이게 기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로 읽어야 해요. 그리고 읽다가 번뜩이는 영감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고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어떤 작가를 좋아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책 한 권을 끝내는 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야기의 심장, 그 엔진은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캐릭터의 욕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신의 주인공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냥 그를 따라가라. 이것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캐릭터의 욕망, 즉 동기가 없는 사건들의 나열은 그냥 혼돈에 불과해요. 아무리 자극적인 일이 벌어져도 독자는 그래서 뭐 하게 되죠. 하지만 캐릭터에게 뚜렷한 목표가 생기는 순간 이 모든 사건들은 의미를 갖는 플롯으로 변하게 됩니다. 캐릭터의 욕망은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첫 단계, 캐릭터가 뭘 원하는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캐릭터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의 결말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자, 네 번째. 이건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 기술인데요. 바로 말하지 말고 보여주기입니다. 이건 절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에요. 누구나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독자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그녀는 추웠다.
정보는 전달됐죠?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녀가 손가락에 입김을 불자 이가 덜덜 떨렸다. 어떠세요? 순식간에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면서 그 추위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끌어당기는 보여주기의 힘입니다. 이 기술을 위한 도구 상자도 있어요. 우선 힘 있고 생생한 동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시각, 청각, 후각 같은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캐릭터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아름답다, 슬프다 같은 추상적인 단어 대신 구체적인 묘사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스스로 운을 만드는 법에 대한 건데요. 결국 기술과 운은 서로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잘 닦아놓은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작가라도 처음 의도했던 그대로 책을 완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계획인 동시에 발견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술이라는 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써 내려가면서 마주치는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능력인 거죠. 제임스 서버의 이 말이 딱 맞아요. 제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써라. 창의성이라는 건 완벽한 영감이 짠 하고 나타나는 한순간이 아니라 쓰고 고치고 또 쓰고 고치는 지루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일단 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 기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대가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로 능동적으로 읽으세요. 둘째, 캐릭터의 욕망에서부터 이야기를 쌓아 올리세요. 셋째, 오감을 사용해서 독자에게 생생한 경험을 선물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창작 도구 상자입니다. 결국 운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부지런히 닦아놓은 기술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다가올 그 행운의 순간을 잡기 위해 지금 어떤 기술을 갈고 닦고 계신가요?